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우상향한다는 이 빅데이터를 믿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는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 이용해서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주식시장은요, 격투기 경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특별하게 룰이 있는 듯 하지만 룰이 없어요. 80년 달인인 버핏도 참가합니다. 블랙록이라는 세계적인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들어옵니다. 정말 불공정한 곳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린이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도 들어오고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강반장 선생님도 들어오고 존니 선생님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주식 내공에서는 합리적인 게임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사실은 또 여러분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는 그래도 경기하다 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안면 마스크라든지 보호대를 착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격투기 경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됩니다. 아무런 보호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태권도보다는 룰이 없는 격투기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즐겨 쓰는 방법, 그들은 철저하게요, 고점 매수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벗어날 것인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에 그 많은 투자가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주식시장에는 긍정, 흥분, 스릴, 희열, 불안, 부정, 두려움, 자포자기, 패닉, 항복, 낙담, 우울, 희망, 안도, 군중. 2020년 10월 7일.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불안일까요? B, 부정일까요? C, 두려움일까요? D, 자포자기일까요? E, 패닉일까요? F, 항복일까요? G, 낙담일까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누구 하나 지금은 E야, 지금은 F야, 지금은 G야 라고 지나고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우상향이라고 믿고 있는 분이라면 이 구간이 뭐할 시기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는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뭐죠?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입니다. 하락 오파가 연봉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올봉에서도 되고요. 주봉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1봉, 60분봉, 30분봉, 10분봉, 5분봉, 1분봉, 틱차트. 이 하락 오파를 올봉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주봉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코스닥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닥 차트에서 2000년도 3월 1일 날 IT 버블 엄청나게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요. 대한민국 주식 광풍이 일어났다. 이때는 뭐 상한가, 뭐 14방 등등등 새로운 미디어, 뭐 장미디어 등등등 난리 났죠, 이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 버블이 꺼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랫동안 어때요? 시장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계속 언더슈팅을 유도했고 이번에 5번째 시도하고 있거든요. 1000m 돌파를.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현재 920에서 945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번의 아래쪽 언더슈팅을 시도 중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제가 위쪽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래프를 놓으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밑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 오파를 이용하는 걸 좀 더 봐보면 이번에 이 5번째 도전은 어떻게 될까요? 06년 1월 9일 날 고점 찍고 밀렸고 07년 7월 20일 날 고점 찍고 또 밀리게 만들었고 2015년 7월 1일 날 고점 찍고 밀리게 만들었고 2018년 2월 날 고점 찍고 또 아래로 또 내렸고 여기 보시면 또 2021년 8월 1일 날 1062포인트 찍어서 또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스닥은 한국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처럼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심리를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는 거 아세요? 한국 주식은 똥주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열풍을 만들어냈죠. 한국에 있는 많은 개미 투자가들이 한국에 있는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죠. 왜요? 20년간 박스권이니까. 미국은 2015년 만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사놨으면 돈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요. 근데 여전히 한국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요. 한국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 박스권에 가둬져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한 번 어때요? 계속해서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투자할 바에 다른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심리를 계속 심어주고 있죠. 다시 700, 650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음번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여유자금이 필요한 거죠. 왜? 자기가 집 팔고 못 팔아서 이번에 올라간다고 어때요? 다 풀베팅을 했더니 오히려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예측이 제일 위험하다고. 예측대로 안 되게 만들면 사람이 멘붕에 빠지는 거 아세요? 얼핏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간 듯 보이지만 잘 보면 이 주식시장의 큰 손들, 이 설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코스닥과 코스피 한국 시장에만 이런 게 존재할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설계가 아닌 거죠.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니까.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어때요?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이렇게 2018년 10월 1일까지 물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카카오가 여러분 17만 3천원까지 고점을 만들었었죠. 이때 이 거래라는 정체는 뭘까요? 하락 오파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어때요? 거래량 실을 말려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와우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냈죠. 이때 이 귀한 기업 매도했던 사람들 지금 가슴이 어떨까요? 이렇게 차트가 보면. 근데 이때는 정말 힘들다니까. 근데 이 기간에 매달 적립식으로 아니면 힘들면 2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매수를 꾸준하게 한 2년 동안 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꽤 의미가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카카오를 1억 원어치 모았다면 10억에서 15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겠죠. 단기적인 시선으로 하게 되면 주식은 패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2, 3년을 가지고 하락을 지키는데 나는 한두 달 만에 수익을 날라 그래. 그러니 그 설계가 불리하죠. 시세 폭발전, 변동, 흔들림 수없이 반복되며 하락하라고 만들고 데이시대를 유도해서 그 파동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습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코스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봉상 하락 오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주봉상 하락 오파인지는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일봉상 하락 오파면 훨씬 더 기간이 짧을 것이고요. 만약에 주봉상 하락 오파라고 설계를 한다면 더 긴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지나고 나서야 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카카오를 그때 당시에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비싸게 산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죠?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비싼 가격인지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게 천정이라 생각해서 매도할 거고 아니야 어떤 사람은 지금이 무릎인 것 같아. 왜? 코스닥 3천 기준으로 900에서 1000은 무릎일 거야. 각자 생각이 어때요? 반영이 되어서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를 왜 팝니까? 급해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이 부동산 고점이라 생각해서 판 사람도 있죠. 그래서 판 다음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잡겠다고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 오파 기간이 오면 내가 왜 주식을 했는지 한 후회가 물밀듯이 옵니다. 요 구간들, 요 박스 구간도 있죠. 급한 마음을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왜요? 빨리 수익이 나고 싶으니까. 테슬라,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테슬라 엄청나. 테슬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언더슈팅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물량을 뽑아서 지금 이런 그레이트 파동을 만들어내버리잖아요. 이거는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종목과 그 나라와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애플입니다. 애플도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주봉상 하락 오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죠. 또 그리고 나서 또 급등을 했죠. 여기 보면 테슬라랑 잘 봐보세요. 코스닥.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왜 희망이 있냐? 이 구간이 한국 코스닥에 온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일어나는 이 그레이트 파동이 향후 이게 이번에 갈지 1년 뒤에 갈지 3년 뒤에 갈지는 나도 몰라요. 그건 나는 선도 세력도 아니고 큰 손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뭐 한다 여러분? 지금 갈지 6개월 뒤에 갈지 1년 뒤에 갈지 뭐가 있다?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2012년도 13년도 13년도 아파트를 갭 투자를 통해서 한 5채 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코스닥 3천, 또 혹시 코스닥이 5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옛날에 말이지. 그때 코스닥 700, 800 이때 사놨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또 죽은 자식 거시기 만지는 이야기 하겠죠. 카카오 똑같잖아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내가 카카오를 내가 매달 100만 원씩만 사놨으면, 그죠? 1년이면 1200. 그렇게 해서 6년을 사놨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라고 우리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걸. 그래서는 아무런 또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능성을 믿고, 자본주의는 더더더 정신에 의해서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을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해외 수많은 역사가 50년에서 200년 된 그 데이터를 보면 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우상향한다는 대전제, 이 빅데이터를 믿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는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이용해서 잘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볼 때 보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로그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지나친 차트의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월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오히려 저점이 계속 올라갔죠. 저점이 올라가는 하락 오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뭐냐면 밑에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점이 내려오기 전에 서로 물량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상승하면서 저점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은 세력이 모르고 있다면 시제는 반대로 나왔어요. 시제는 여러분 반대로. 시제는 코로나가 예기치 않게 터졌죠. 시제는 여러분 차트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코로나 터진 게 이게 이런 거를 정확히 분석하는 큰 세력들이 이 하락 오파의 투명 물량을 잡아서 이렇게 급등시켰죠. 시제는요. 그런데 카카오는 꽤 많은 세력들이 향후 한국에 큰 이슈를 만들겠다고 알고 있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점이 올라가는 하락 오파가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이야기는 주식시장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하락 오파를 이용해서 일봉이든 주봉이든 올봉이든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가 조정을 일으키는 하락 오파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하락 오파 끝마무리일 때 공포에 휘둘려서 그 종목을 팔아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를 확정 지으면 하다 보면 다시 반등했을 때 또 비싼 가격에 사는 역파동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나고 싶은 그 욕심에서 땅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천천히. 부동산을 왜 사고 팔고 못합니까? 취득세,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이런 세금에서 폭탄을 맞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출 때까지 어때요? 그리고 그 요건을 채운 다음에 매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주식시장에는 그 룰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근데 주식시장도 있어요. 대주주 뭐 3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9월달, 10월달에 밀린 요인 중에 하나가 찾는다면 공매도 세력도 있지만 올해 수익이 났던 대주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요 기간에 많이 팔았던 그 물량도 이번 하락에 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